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8장 추상화에 대해서 추상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추상화 방법 그리고 추상화를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같은 문제도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추상화에 대한 관점 그리고 데이터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하나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추상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3개의 파트로 객체 지향,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인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객체 지향 기법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과 클래스 개념 그리고 객체 지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 문제에 관련한 핵심 정보에만 초점을 둬서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정의로 추상화는 곧 단순하다. 추상화의 본질은 한 가지 특징만을 잡아내는 것이다. 추상화는 중대하고 놀라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추상화는 복잡한 세계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다양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추상화의 유형에는 데이터 추상화, 객체 추상화, 관계 추상화가 있는데요. 데이터 추상화는 문제에 포함된 자료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의 세부적인 속성이나 용도를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의 구조, 그 데이터 구조를 대표로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추상화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구조에는 크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눠지고요. 선형 구조에는 스택, 큐, 그리고 리스트와 같은 자리 구조가 있고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 표, 그래프와 같은 자리 구조가 있죠. 객체 지향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 내 주체와 대상을 추출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객체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길동, 이수신, 김유신, 김형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객체로 보고요. 이 객체들을 추상화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용어로는 객체, 클래스, 속성, 관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객체를 추상화를 합니다. 관계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 내 객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단한 예로 포유류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저 홍길동, 이순신과 같은 객체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 자체가 다 그저 우리 사물을 다 객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홍길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죠? 이 객체의 특성들을 내려봤습니다. 기능이나 속성들을. 그래서 사람과 홍길동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포유류와 관계,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객체들 간의 관계를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지향의 개념에 앞서 객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적 사물을 객체라고 하고요. 경계와 의미가 확실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 영역에서의 객체는 실세계의 물리적 또는 개념적 사물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 속 객체들은 뭐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 그죠? 프로젝터도 있고, 칠판도 있고, 화이트보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모두를 우리는 객체라고 칭합니다. 모든 객체는 속성, 그것만의 특징과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성질을 정의한 명세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객체를 속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객체를 물리적인 객체와 개념적 객체로 구분을 하죠.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홍길동, 성춘향, 책상, 그리고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저 존재하는 객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속성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 학생이고 대학가 학생이면서 학번은 무엇이고 그리고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 있고 생일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개념적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실체하지 않은 그런 객체를 우리는 개념적 객체라 하고요. 학과.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학과라는 게 우리는 있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의 소프트학과에 건물 S4-1동에 있고 정원 인원은 몇 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강의도 예, 존재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주문도 마찬가지고 고속버스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의 속성의 그 예제로 컴퓨터를 살펴보면은 컴퓨터라는 객체 속성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 이 컴퓨터는 그죠 운영체제를 그리고 버전은 10프로이고 하드웨어 시스템의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7을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16기가이고 그리고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운영체제 기반을 쓰고 있고요. 뭐 컴퓨터 이름은 다음과 같고 워킹그룹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있고 정품 인증을 받은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객체의 속성이죠. 다음 예제는 파일 폴더에 대한 객체 속성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 특성들을 보면은 참고 자료이고, 폴더 이름이겠죠. 종류는 파일 폴더이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죠? 뭐 크기, 그리고 파일에 그죠? 여기 보니까 파일이 5개를 가진 폴더이면서 만들어진 날짜, 뭐 특성은 읽기 전용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꼴에 대한 속성을 보면요. 영문 글꼴 모양, 스타일, 크기, 그죠? 한글 글꼴, 뭐 그 다음에 색상, 스타일, 효과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속성으로 가지고 있죠. 문단이라고 하는 객체의 속성을 살펴보면은 들여쓰기, 내어쓰기라고 하는 곳에 받침 형식, 그죠? 그리고 들여쓰기의 텍스트와 몇 줄을 그죠? 들였을 건지, 내었을 건지, 그리고 간격에 대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객체만의 특성,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특성을 우리는 아까 속성이라고 했고요. 이 기능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메소드에는 객체의 동작, 객체가 취할 수 있는 행위, 이거를 다시 기능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메소드로 표현이 되죠. 객체를 표현할 때는 여기 보면 객체의 이름이 있고요. 그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가 같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그죠? 학생. 실제 이 학생에 대한 속성은 이름은 홍길동이고 학번은 2019-013-1234 소속은 소프트웨어학과이고요. 그리고 메소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줄 수도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은행 계좌라고 하는 객체는 계좌 번호와 이름, 잔고를 가질 수 있고요. 기능으로 메소드로는 조회하고 입금하고 출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책상 위에 형광펜이라고 하는 객체는 소유는 홍길동이고 상품 코드는 521359 색상은 노란색 그죠? 그리고 기능의 메소드에는 글씨를 쓰고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속성은 뭐예요? 지름이 2.4이고 원주는 빨간색이고 채움은 녹색이고 뭐 이거에 대한 메소드로는 그리고 그죠? 그 크기를 변경하고 채우는 그런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객체와 함께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클래스는 종류가 같은 객체들을 공통의 성질로 일반화해서 추상한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타, 모닝, SM6, 아반떼와 같은 이런 객체들을 자동차라고 하는 그죠? 일반화된 명사를 이용해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동차를 또 다른 용어인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객체들이 가지고 이 클래스에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소나타, 모닌, SM6, 아반떼와 같은 이러한 객체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포함하는 템플릿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 틀과 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자와 같이 이렇게 틀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똑같은 동그라미를 연속해서 여러 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붕어빵 틀이죠.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 쿠키 틀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의 쿠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 설계도를 이용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로봇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틀이라든가 설계도 그리고 템플릿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해당되는 객체의 실예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클래스는 일반 명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채승이라는 객체와 이민여라는 객체와 김미남이라는 객체의 공통, 특성. 일반화를 하게 되면 이건 모두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는 일반 명사 또는 보통 명사를 사용이 되고요. 객체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붕어빵 틀, 그죠? 이 틀에 해당되는 거는 클래스가 되고, 이 틀로부터 만들어진 이 붕어빵은 객체가 됩니다. 객체 또는 인스턴스. 여기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여기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사람에는 이름, 직업, 나이, 성별, 혈액형이라는 속성과 함께 밥 먹기, 잠자기, 말하기, 걷기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클래스로부터 실제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채승희 객체와 이민여 객체, 그 다음에 김미남 객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름에 해당되는 채승희, 의사, 45, 여자, 혈액형 A라고 하는 실제 값을 이렇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래스의 표현에서 클래스 이름에 밑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객체의 이름과 구분을 하기 위한 거고요. 속성과 메소드를 생략할 수 있고, 처음에는 클래스 이름만 표시하고 있다가 이후에 속성과 메소드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속성과 메소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이름, 학번, 소속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메소드로는 수업을 듣는다, 수강청을 한다, 수업 시간에 존다, 친구를 사귀다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은행 계좌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잔고라고 하는 속성과 조회한다, 입금한다, 출금한다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형광펜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소유주, 상품코드, 색깔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글씨를 쓴다, 뚜껑을 연다, 닫는다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동그라미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지름, 원주, 체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린다, 크기를 변경한다, 채운다라고 하는 메소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하고, 지향은 방향을 의미하기보다는 추구하다, 무엇을 이주로 하다, 선호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영역에 포함된 객체를 파악하고 객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객체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제 영역에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를 추출하고 그 객체들로부터 그죠? 클래스 체계를 만들고 클래스 체계로부터 다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모형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죠?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객체들을 추출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공통된 그죠? 의미나 아니면은 개념을 통해서 추상화와 일반화를 하죠. 이러한 객체들의 그죠? 공통된 요소들을 이용해서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클래스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클래스로부터 다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화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 다시 현실 세계를 모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 방법이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객체 지향의 장점은 실세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그죠? 자연스럽다라는 의미고 대규모 문제 해결에 적용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좋고요. 재사용성도 좋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거에 대한 단점, 객체 지향에 대한 단점은 인스턴스가 하나의 클래스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경우 지나친 객체화로 인해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의 특징에는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양성 등이 있는데요. 추상화는 객체들의 공통된 특징을 뽑아서 일반화를 통해서 단순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하고요.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묶어서 다른 객체와 구분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상속은 상위 개념의 특징을 하위 개념이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 객체 지향에서는요.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모든 특성을 이어받도록 클래스를 조직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그죠? 클래스는 같고 실체, 다른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개념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그죠? 풀어보면 상위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그 메소드를 자시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해서 쓰는 걸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특징 중에 추상화는 현실 세계에 반영해서 클래스 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여기 객체들을 찾아내겠죠. 우선 여기 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객체를 추출을 하고 이 객체로부터 클래스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사람,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에 사람과 집과의 관계, 사람과 자동차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설계가 끝난 거죠. 이 클래스 설계로부터 이 집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여기에 이러한 집들이 그죠? 인스턴스화 될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특정 객체, 실제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자동차들을 실제 객체를 인스턴스화 시키겠죠. 객체 지향 특징 중 캡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슐화라고 하는 것,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와 그 객체에 관련된 속성, 특성이나 메소드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 중에서 객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공개를 하는 개념이고요. 객체 외부에서 객체 내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된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약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기능만 알려주죠. 얘는 감기약이야. 뭐예요? 이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 거죠. 그 기능을 외부에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 감기약의 제조사라든가, 그죠? 뭐 아니면은 성분 같은 것들이 속성으로 남아 있겠죠.
장점으로는 객체 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과 객체가 공개한 메소드의 인터페이스를 알면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그 기능만 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객체의 세부 동작 방법을 바꾸더라도 사용에는 그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개념을. 그래서 보니까 속도를 내리고 속도 말하고 소해주고 이름이고 속도를 올리고 운동하고 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이거를 인캡슐레이션, 그죠? 캡슐화를 하게 되면은 사람 여기 보면은 그 관련 있는 이름과 나이 말하다 운동하다라고 하는 관련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라고 사람 클래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자동차 클래스는 소유주와 속도, 그리고 메소드로는 속도를 올리다 내리다 이렇게 관련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이렇게 묶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 특징 중에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일반화라고 하고요. 하위 개념으로 내려오는 걸 우리는 특수화.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레이션,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요. 하이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모든 특성, 속성과 메소드를 다 이어받는 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장점에는 재사용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확장성이라는 것은 기존 구조, 상위 클래스의 구조를 활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의 포유류이면서, 그죠? 포유류의 특성과 그리고 포유류의 상위 개념인 동물의 특성, 그리고 동물의 특성과 함께 생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그죠? 내려받아서 양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보면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는 스포츠카와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동차에는 속성에는 색, 소유주, 번호, 속도가 있고요. 메소드는 색 설정, 소유주 설정, 번호 설정, 속도 증가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카가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거를 그죠? 상속을 받고 거기에 터보 속성과 터보 온오프 메소드를 추가한 거죠. 다음은 객체 지향의 특징 중에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외부 명령에 대해서 각 객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자신에 맞도록 다시 재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개념이 같고 실체가 다른 그죠? 동작을 하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주보시가 쉽게 되는데요. 여기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드로우와 일레이저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쉐이프 아래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여기 드로우와 일레이저를 그죠? 다 받아가지고 상속을 해서 쓴 거죠.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개와 고양이가 있죠. 그래서 동물의 짖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개는 짖는데 소리를 어떻게 멍멍. 고양이도 똑같은 짖는 기능을 하는데 얘는 야옹이라고 하는 그죠? 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장의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인 객체와 클래스, 객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